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번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토론하는 그 이유가 이번에 이제 남원은 김은국이고 장수는 반파국이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박덕규 의원께서 과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문제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도명 스님도 모르면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깨어있는 시민사학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병성 교수님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 근데 한숨을 쉬실 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대부분이 이병성 교수님의 저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신공왕후의 사만정벌설부터 뭐가 잘못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29년이죠. 신공 9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겨울 10월에 순풍이 불어서 이제 배를 타고 신라를 가서 뭐 이제 그 사만을 정벌하는 내용인데요. 자, 노란 글씨만 보시면 겨울 10월에 순풍이 불어서 신라에 이르렀다. 배를 따라온 파도가 멀리 나라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왜 신라 침략 경로를 보면은 대마도 쪽에서 이 포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대마 난류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해류가 그 대마도에서부터 포항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게 되면은 그 해류를 타고 그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이제 바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침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겨울 10월에 순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동아시아의 계절풍을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다 표시를 해놨지만은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북동풍이 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겨울에 순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일단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왜 신라 침략 그 기록을 보면은 이 4, 6월 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9, 10, 11, 12월 달에는 전혀 이 왜가 신라를 침공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돛을 달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계절풍과도 맞지 않고 역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 4, 5, 6월 달이 쉽게 말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공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그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농사를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 아마 이제 신라를 침략을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파도가 멀리 나란히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바다까지는 거리가 36km입니다. 백리죠, 백리.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는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반도 동남해안이 다 이렇게 물에 잠기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반도의 어떤 그 왜가 신라 뭐 계림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도대체 한 거냐?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바로 이제 대마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당시에 신라인들이 살았던 곳이 자오가라라고 해서 대마도의 서북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오만을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그 들어온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신공 9년에 신라정벌 기사를 보통 한일학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가공의 기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이 사실 설자를 다 잃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도 이제 기정사실화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33대 스이코 이제 천고라고 하죠. 그리고 37대 사이메이 제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여왕의 이야기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내용이 그 어떤 기록들이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때 신라는 자오가라, 그러니까 대마도에 자오가를 그 어떤 정벌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왜가 정벌한 것이 아니고 뭐 학계에서는 근초고왕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고이왕이 이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라정벌 기사의 검토인데요. 일단 대마도의 기록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고구려가 다스렸고 신라인들이 살았다. 중해천왕이 대마도에 행행하여 신라를 정벌해서 성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해천왕이 누구냐면 신공왕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의 기록에도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기록인데요. 대마도는 우리 계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라 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나칠국의 문제입니다. 자, 신공 49년입니다. 이때 369년인데요. 탁순의 직결에서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 낭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등 7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분명히 7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나 7국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도 굉장히 모순되게 많은데요. 탁순의 직결을 해서 탁순을 평정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진의 직결을 해서 적국을 완전히 평정했다. 이게 안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렸는데 7국을 평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신라지 이게 임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기사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국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가야 7국, 쉽게 말하면 임나 7국. 그러니까 가야 7국으로 보고 신공왕후가 쳐들어간 게 아니고 백제를 이렇게 주체를 바꿔가지고 군초고왕이 군사적으로 지배를 했거나 교역권을 장악했거나 일시적으로 군사활동을 했거나 어떤 신라와 주도권 싸움을 했거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국사기에 근초고왕 때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때는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의 어떤 전쟁 기록이나 가야를 어떤 뭐 정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7국에 대해서 이병선 교수님은 대마도 칠향이다. 그리고 칠읍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에 그 읍이나 향을 푼이 국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7국은 실제로는 칠향이다. 그리고 이 칠향은 대마도에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임나 7국 비정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탁순이 어디냐를 놓고 식민사학자들이나 해방후의 주류학계에서는 대구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서기 또 신공 46년 기사에 보면은 이 백제인 세 사람이 일본에 가는 길을 묻는데 탁순왕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탁순왕이 맑음 한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한기는요, 이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기를 쓰게 되면은 신라 육부 중에 한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의 직급, 신라의 육부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탁순이 신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가 문제냐면 탁순이 만약에 대구라면 내륙에 가서 백제인들이 일본 가는 백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탁순은 당시에 어디 있었냐, 대구가 아니고 한반도 남부에서 외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몰라도 탁순을 창원으로 비정을 합니다. 근데 창원으로 비정할 수 있는 어떤 지명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제가 가야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거죠. 자, 이 탁순의 위치를 보면요. 이 탁순이나 녹순이나 하는 것들은 이 일본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은 타쿠스노 또는 토쿠스노가 됩니다. 녹도 이제 토쿠로 발음을 하는데요. 대구의 이름인 달구는 타라쿠나 타르크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서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탁순은 어디냐? 대마도에서 지금 이병선 교수님이 이제 다구도원 신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신사는 나중에 지었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신체가 있었지만은 타쿠스, 타마라고 읽기 때문에 이 탁순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탁과 녹은 신라 육부의 하나인 탁부의 탁과 같은 뜻이, 그러니까 다른 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순왕, 맑음 한기, 한기도 신라 육부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자오가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웅약 9년 기사를 보면은 이 신라를
이 소공숙례라고 하는 일본 외 장군이 쳐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벌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신라 땅을 말할 때 탁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탁이나 탁북이나 탁수는 이 신라 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가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탁순의 직결에서 신라를 공격하고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가라에 있었기 때문에 탁순이, 그래서 거기는 또 신라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자엄한에 상륙을 해서 탁순에 먼저 결집을 하고 상륙을 한 거죠. 상륙을 해서 좌우가라, 그리고 치렵을 이제 어떤 공략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문, 이 기문이 과연 남원 운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문은 일본서기에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반박하는 논지가 뭐냐면 한원에도 나와 있다, 뭐 어디에도 나와 있다 하는 건데, 한원에 보면은 기문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제 그런 강 중에 쉽게 얘기하면 기문하가 있는데 남쪽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직공도에 백제 사신을 그려놓고 그 옆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써져 있는데, 그 상사문입니다. 사실은 상기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문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욱 12곡에도 상기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상기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직공도의 상사문, 일본서기의 기문, 한원의 기문화, 우룩 12국의 상기물이 과연 같은 곳을 뜻하는 것이냐, 누구도 자신 있게 맞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직공도에 있는 이 상기문이라는 것도 사실을 보면은 정확하게 상사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그 원문을 이렇게 쓰면서 상사문을 뱀사자를 나기자 상기문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하게 상사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문할 때 이 문자가요, 뭐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문자를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저게 이제 내 이름 문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천 이름 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지명에서 기문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기문이나 빈문이. 그래서 문자를 쓴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백제의 금물현, 지금의 이제 충남 예산군 덕산면입니다. 백제 시대 때 금물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금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신라 때 금물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비인면 같은 경우에도 백제 때 비물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경동학 때 이제 비인현으로 바꿨는데, 이 금물현을 기문현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기문현이라고 이렇게 잠깐 동안 썼습니다. 비인면도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들어왔을 때 빈문현으로 이렇게 고쳐서 쓴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던 지명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당나라에서 쓰던 지명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세기 이후에나 쓰여지던 지명이에요. 근데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말수류가 이걸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일본서기는 이미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서기가 맞다, 그 당시에 쓰여졌던 백제에서 쓰던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신찬성시록을 또 댑니다. 그래서 이 신찬성시록에 보면은 이 전길씨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나국에서 아래기를 우리나라 동쪽에, 동북 쪽에 상파문지가 있는데 상파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이 상파문도 마찬가지로 이 파자는 기자를 잘못 쓴 거다라고 하는데요. 기자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뒤에 나온 기록도 보면 다 상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파문인데 상기문으로 또 바꿔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문이 뭐 남원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이 신찬성시록에 따르면 기문은 임나,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해 동북 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상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명은 같은데 서로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이 기문화에 대한 어떤 그 한원의 설명에 남동쪽으로 흐른다, 동남쪽으로 흐른다 돼 있는데 실제 섬진강을 보면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요. 기문을 자꾸만 낙동강이었다, 섬진강이었다, 최근엔 진주 남강이다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확실치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파 기문 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북 장수에서 반파국으로 이제 어떤 가야 문명을, 가야 유적을 반파국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개체기 9년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백제 사신이 외의 조정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물부련, 이 물부시는요, 모노노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라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부련을 이 사신에게 딸려보냅니다. 그래갖고 사도를 거쳐서 반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물부련이 수군을 이끌고 와서 뭐 대세강으로 가고 신라를 거쳐 백제로 돌아가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백제 사신이 왜 신라를 거쳐서 귀국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부련과 백제 사신이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거제도를 거쳤다가 하동으로 갔다가 신라로 갔다가 백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신이 돌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오가라가 대표적인 항구였기 때문에 백제 사신이 신라를 거쳐서 그 백제가 있던 게지가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로가 되기 때문에 신라를 거쳐서 백제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니가라가 원래 고구려가 있었는데요. 이 고구려 이후에 고구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반파라고 하는 지금 이제 파라파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교수님은. 그래서 파라파가 이니 지역에서 이니가라 지역에서 이제 새로 그 이름을 바꾸고 이제 세력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백제가 반파국이 이 백제의 기문이란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 외의 조정에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문이란 땅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외의 조정에서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렇게 쥐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파가 이렇게 신라를 핍박을 하고 마을을 누락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신라를 핍박을 했는데 마을을 누락질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한반도에 있던 신라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반파 기문 대사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되겠냐면 이 외 조정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임나 반파에 있던 반파 갖고 있던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파는 당연히 백제나 이쪽에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반대편에 있는 신라를 공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마도에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파가 기문이라는 땅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동북 쪽에 있던 삼파문이라고 하는 이 삼파를 약탈을 하는, 그러니까 침략을 해서 여기를 이제 뺏어가는 과정에서 어디랑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이 신라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이 전투를 벌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신라를 핍박하고 마을을 누락질하고 하는 기사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파가 임나의 동북쪽에 있던 신라 자오가를 공략을 한 기사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본에 대비를 해서 봉수와 저가를 설치해서 이제 일본에 대비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만약에 한반도에 반파가 있었다라고 하면 백제나 신라 쪽을 대비를 해야지 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을 대비를 하겠나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장수를 반파로 하려고 하는 봉쇄를 발견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오가라, 그러니까 신라의 동북 지역을 공치한 반파가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쇄를 쌓고 이 대마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봉쇄를 쌓았다라고 하면은 저쪽 끝에 있는 쪽에서 이제 일본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재미있는 기사가 뭐냐면 물부련이 이 기문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 신라 쪽에 거죠. 근데 물부련은 아까 말씀드린 건 신라계죠. 그래서 수군 500명을 이끌고 대사강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류에서는 그걸 섬진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걸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이 반파가 붙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문모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몸을 숨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군 500명을 왜 이끌고 가냐면 대모적 섬 자체이기 때문에 파파라가 있는 그쪽으로 수군을 이끌고 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부에 비정을 하게 되면은 섬진강 하구에 이 대사관까지 물부른 수군 5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6일을 머뭅니다. 사실은 2달을 머무는데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반파는 저 내륙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반파가 어떻게 알고 물부련에 맞다는 걸 알고 친히 군대를 이끌고 그 하동까지 와가지고 그걸 격퇴를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백제 왕이 하다리 국수 수적 신합산에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백제 왕이 이 쉽게 얘기하면 읍촌을 다스리는 그런 그 자에게 이런 읍소를 하는 겁니다. 조공한 자들이 항상 해안의 험한 절벽을 피해 다니면서 바람과 파도를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사진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가 조공을 하는데, 야마토에 조공을 하는데 항구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다사진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주류에서는 백제에서 이제 그 교통로가 이 섬진강을 통해서 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문과 대사를 달라고 하고 이 쉽게 얘기하면 하동과 남원을 달라고 했다. 근데 그 나루토가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섬진강 하구에 이제 해안 절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섬진강을 제가 하구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섬진강 하구에 그런 깎아지르는 듯한 해안 절벽이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실제로 대마도의 남부에 보면은 스스자키라는 곳에 저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가 이제 대사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백제 지역의 어떤 항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대사는 이 반파의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 백제에게 주게 되면서 이제 반파와의 어떤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백제에게 어떤 이 나루토를 주는 과정에서 왜가 신라 아라가야 대가야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나루토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국가들을 다 소집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마도의 소국이었다면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사의 위치가 신라, 그러니까 사라라고 합니다. 신라, 사라, 그리고 반파, 이니가라에 있던 반파, 그리고 백제가 있던 안나, 백제에 있던 안나가 다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대사를 주는 과정에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처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천황기죠. 쉽게 얘기하면 천황기가 소가씨가 이제 그 을사의 변 때 몰살을 당합니다. 멸족을 당하는 과정에서 집이 다 불타고 그 과정에서 이 일왕들의 어떤 야마토 이 왕조의 그런 기록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문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전승들을 모아가지고 일본 서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소국의 역사 또는 자기 성씨족의 역사들을 다 편집해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미 20, 30년 전에 그 방금 이병선 교수라든지 최재석 교수, 그 다음에 뭐 윤내영 교수, 뭐 이런 분들의 선행 연구가 저렇게 구체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 학계에서 인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